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의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1-3077 현대건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철없이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는 아이들로 보인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왕따놀이를 하는 게 어이없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이종훈 의원의 아들이 SNS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왕따놀이라도 문제지만 이건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건 무한 투쟁입니다. 권력 투쟁은 정치의 속성이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권력 투쟁은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구나 제도권 내에서 투쟁하는 건데 이 룰과 객관적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종훈 의원의 아들 SNS가 계속 인구에 회자하는 현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기준도 없이 파리 목숨처럼 쫓겨난다. 독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무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바로 이 단어는 사실상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공천 이후 말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 다른 당 공천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네요. 공천 탈락이 결정나면 한 이틀 쉬고 나서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어머니와의 점심 식사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언제 결정이 날지,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정이 늦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유승민 의원 손발이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천 결과에 따라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결과를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대구 지역 주류업체죠. 이거 참, 저 대학 다닐 때 유명한 술이었는데, 이 금복주요. 예.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또 시민단체가 반발하니까 사과는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여성이요. 예. 유명 사립대 미대를 졸업을 하고 2011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예. 지역 소주,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유명 주류업체 제품 디자인으로 꿈을 펼치게 된 건데, 예. 입사 순간부터 최초 타이틀을 달기 시작했답니다. 예. 최초 4년제 출신 여성 정직원, 지난해는 최초 여성 주임 승진, 회사 내에서 공로상도 수상한 등 업무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문제는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직속 팀장을 시작으로 부사장까지 나서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성이 이때부터 녹취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뒤에서는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면서 정식 해고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쫀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스스로 나가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취를 해서 이제 뭐 기자들한테 이 녹취한 걸 들려줬는데, 사실 좀 말하기 좀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 시민단체가 반발을 했는데, 면담에서 사과는 했어요. 근데 정작 이 여성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 고용노동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특히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했는데, 사실 노동청하고 인권위가 같은 사건 놓고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권위가 지난 4일 이 회사 김동구 회장과 이 대표이사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더니, 김동구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부사장은 업무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뭐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받든지. 이게 주특기가요. 이 회장님들 이 구치소 가시면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 예. 예? 그리고 무슨 조사받으러 정부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외국 나가는 거. 이것들이 주특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본인들이 떳떳하게 한번 자신의 입장을 당연히 견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여성의 문제, 여성의 소수 인권에 관한 문제이자 제가 볼 때는 정부 시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예? 참. 자, 청년 실업률이 12%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전 12%도 이게 너무나 적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발표한 바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은 청년 실업자 수 56만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6천 명 증가했고, 1월 달에는 9.5%였는데 2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12.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2월 달에 대학 졸업철이어서 다른 달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게 잡힌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 취업을 못했다면서 이른바 이제 니트족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예. 졸업하고서 취업은커녕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고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 예. 대략 168만 9천 명 정도. 근데 이제 지금 정체 청년들의 17.8% 5명 중 1명 가까이 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셈이고요. 그 통계청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서 응시자가 늘어나서 영향이 컸다. 그 구급 공채 선발이 경쟁률이 54대 1이라고. 예. 근데 이 공무원 채용 늘린다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단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면은 그렇죠. 실업 통계에서 빠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가 있냐 이 얘기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원칙,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시험 치면 다 붙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그 전체 통계 중에 잡히지 않는 통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12.2%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참. 그리고 실버타운이 사망, 중병 등 불가피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예. 이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그 사례를 보고 발표한 건데요. 예. 이거죠. 아버지가 실버타운에 거주하던 중 돌아가셨어요. 그 사업자에게 입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관리비 내라. 아버지 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리고 실버타운에 계신 어머니가 치매 걸린 후 그 사업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라. 그러면서 위약금 청구를 또 받는답니다. 이게 치매라는 사정 그리고 사업자 권유로 있는 사업자가 전화해서 계약 해지인데 예. 그래도 위약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나 의료, 운동시설 서비스 갖춘 임대형 실버타운인데 예. 여기에서 뭐 조사해본 결과 거의 뭐 82% 이상 입주 전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지 않았고요. 예. 방금 치매 어머니 이야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위약금 면제나 감면 조항이 없는 것도 거의 반이나 되고요. 예. 이 관리비나 식대 등 소비자가 매월 내야 하는 비용을 변경할 때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업체도 한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입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예. 이거 계약세 표시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원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예. 조만간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새로 단장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여기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 갈등이 여전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여기가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워요. 아, 그래요? 가끔 갔는데 예. 보통 못 갔는데요. 예. 어쨌든 어제 첫 여기서 이제 경매를 했는데요. 예. 경매가 83톤이었대요. 그런데 지난주 하루 평균 경매는 한 217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 절반가량이 새 건물을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전을 추진한 수요과 갈등이 여전하다는 건데 예. 이유는 기존보다 임대료가 높고 가계공간 좁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요업 측은 상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통로 부분은 점포 공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 건물이 이제 새 거니까 예. 뭐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죠. 달라지긴 예. 했는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장 여기도 좀 횡합니다. 예. 여전히 이제 새 건물에서 반쪽짜리 개장을 하게 됐는데 소통은 좀 어떻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주 한 금요일쯤에 한번 가볼까 생각입니다. 예, 거기서 회도 드시고 와야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FIFA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좋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 예. 월드컵 개최지 선정지 할 때 뇌물이 선정지 정할 때 뇌물이 오간 게 결국 사실로 밝혀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FIFA가 이 미국 사법 당국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했거든요. 예. 근데 이 청원서 내용에 이 FIFA가 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할 때 이 뇌물 수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인판티노 새롭게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법당국에다가 이 전직 FIFA 간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 법무부 수사를 통해서 이 기소가 된 전직 FIFA 간부가 모두 41명이나 되거든요. 예. 이 기소된 41명 외에도 또 다른 축구 단체가 이 FIFA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이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이 청원서에서 FIFA 집행위원들이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를 판 것이 명백하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 잭 워너 전 FIFA 부회장 같은 경우에 남아공 월드컵 개최를 지지하면서 $10,000,000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 $10,000,000요? 예. 예? 아예 재산을, 그러니까 FIFA를 재테크로 생각했군요. FIFA 부회장 하는 거를. 예? 예, 그렇죠. 이 월드컵이 4년마다 개최가 되니까 최소한 4년마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참. 자, 우리나라 얘기해보죠. FC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중국의 산둥 루너인가요? 예. 예. 이 발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4대1로 중국팀을 크게 이겼는데, 예? 예. 중국이 그 축구에 돈 많이 들이는 모양인데. 예. 그래도 용해요. FC 서울이 이긴 거 보면. 예. 예? 아무리 뭐 중국이 돈도 많이 쓰고 좀 이렇게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축구는 우리에게 안 된다. 이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예. 예.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FC 서울이 산둥 루능을 4대1로 크게 이긴 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중국이 축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팀을 이겼다는 점, 여기에다가 이 큰 선수 차로 이겼다는 점에서 좀 반가운데요. 이 산둥 루능이 어떤 팀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국가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팀이거든요. 예. 근데 뭐 중국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브라질의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디에고 타르델리가 뛰고 있고요. 예. 이제 수비가 또 불안하니까 이 브라질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지우 선수가 있고요. 예. 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의 왈테르 몬티오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군요. 뭐 더군다나 이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예. 의외로 FC 서울이 후반 20분부터 3골을 몰아넣는 골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이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요. 예. 김현수 선수가 처음으로 멀티 히트를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늘 새벽에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이 피츠버그와의 시범 경기에서 이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을 의미하는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6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했고요.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5회 말하고 6회 말에 안타 쳤는데 시범 경기 타율은 1할 4푼 7리에 아직은 저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멀티히트, 이 볼티모어 지역 언론에서도 좀 김현수 선수가 부진하니까 조금 이제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가 보도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조금은 좀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야구 얘기인데 임창용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작년이었었죠.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그 삼성에서 방출당하는 예, 거. 그랬죠. 근데 지금 다른 팀에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아마 이 마무리 투수가 좀 급한 구단에서는 임창현 선수를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여론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예. 여론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임창현 선수가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출장 정지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영입을 원하는 팀이 있으면 예. 이 임창현 선수 현역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는 이제 눈치를 살피고는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즌 중반 넘어서 순위 다툼이 좀 치열해지고 여기에다 또 여론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아마도 임창용 선수가 이 사과를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영입을 시도하는 구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오늘 첫 소식은 굉장히 좀 화나는 스포츠계의 소식, FIFA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예. 마무리는 좀 훈훈한 얘기로 하죠.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가 난민팀 구성했다. 그래서 리오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태권도에 출전하는 이란 여성 선수의 얘기가 정말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예. 주인공이 이란 출신의 아세마니 선수이거든요. 2000년에 아버지의 예.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이란 대표 선수로 선발돼가지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낸 실력파 선수인데 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란 내에서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훈련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국제대회 출전도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벨기에로 난민 자격을 취득해서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기약하기가 어려운 태권도의 꿈을 키워왔는데 예. 기적처럼 지난 1월에 유럽 선발전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확보했는데 예. 국적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 자, 이런 때에 마침 이 IOC가 난민들의 올림픽 출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난민팀에 속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난민팀이라는 거는 뭐 전 소속 국가로 뛰는 건 아니고요. 국적 없이 난민팀을 따로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에 입장하게 될 때에 올림픽 길을 앞세우고 입장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잘 때 빼고는 늘 섬진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섬진강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런 섬진강에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10% 정도 물을 절약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무료 날입니다. 한두 번 하는 물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아껴 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오는 건 어떨까요? 물 재이용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세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올포 선납금 30% 기준, 연체 이자율 19%, 중도 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비와 회복 영진 구론산 밤원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밤원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8시 36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서남권부터 보겠습니다.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 다시 목동교에서 영등포 구청 이렇게 도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경인로도 서울교 남단에서 영등포 역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양평교,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다시 광명교에서 금천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정체인데요.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고요. 동일로는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사거리 방향으로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미국 경선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미니 슈퍼 화요일 결전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달라진 점 트럼프의 독주 속에서 고전하던 루비오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는 건데요.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트럼프 힐러리가 이겼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결정이 거의 된 건가요? 이제 양당 후보로? 그렇습니다. 지금 1등, 이를테면 양당에 이기는 사람하고 그 뒤를 쫓고 있는 2등 차이를 볼 때는 이제는 무슨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고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린턴. 예.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고요. 예.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이제 앞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이제 단정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그 원래 그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중북부 공업지대요. 여기 보면은 원래 샌더스가 힐러리보다 좀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힐러리한테 못 당하는 모양이에요, 샌더스가.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전망이 사실 민주당에서 샌더스가 힐러리를 따라잡는다라고 전망했을 때는 그 3월 1일 슈퍼 투스데이 때에 샌더스가 미네소타에서 이겼습니다. 예. 미네소타가 이 러스트벨트에 영향을 주는 주고 그 다음에 한 3일 있다 한 데서 미시간에서 또 샌더스가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문가들은 이 샌더스 바람이 의외로다가 러스트벨트에 잘 맥힌다 해가지고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샌더스에 좀 역부족이었다. 어제 결론이 힐러리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에서도 거의 힐러리가 0.5% 차이로 이긴 거 해가지고 이제는 샌더스가 힐러리를 따라잡기에는 이제는 남은 주 한 20여 개 주 남은 주에서 각 주마다 8% 이상 차이로 다 샌더스가 이겨야만 1등, 2등이 뒤집어지는데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후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가 되는 거는 유력하게 이제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근데 그 최근 4번의 대선 본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던 미시간하고 미니소타 같은데요. 이런 데서는 힐러리가 힘을 못 쓰는 모양이죠? 예, 사실 이게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힐러리 캠프에서 볼 때는 본선거에도 크게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예. 미국의 선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역시 경제 문제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절대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부동층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표가 러스트벨트에 있고 특히 공업 지역으로 발달됐다가 많이 쇠락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대개 유권자들이 책임을 묻는 표심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한테는 이러한 상황이 유리하지 않아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앞으로 민주당을 볼 때는 샌더스가 끝까지 완주하려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정책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샌더스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예. 자, 공화당 얘기해보죠. 트럼프가 5곳 중에서 4곳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하이오 요번에 그 후보 중에서 그 오하이오 주지사가 그 후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탐 케이식이 오하이오에서 이긴 거 빼놓고서는 트럼프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압승을 했는데 특히 그래도 공화당 지도부가 기대를 걸었던 이 플로리다. 예. 플로리다는 루비오의 안방인데 거기에서 남미계가 주도하는 플로리다에서 루비오와 크루즈 둘 다 남미계인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표를 그 트럼프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를 어떻게 그 후보가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하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루비오가 사퇴를 해서 크루즈한테 지지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대세는 뒤집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다 전망하고 이제는 트럼프를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오피니언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호를 하는 것도 물론 케어도 하고 보호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죠 그것도. 예? 이 말이 너무 거칠고 행동도 좀 거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근데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좀 트럼프를 좀 제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주류 미디어 중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지금 논평과 전망은 중재 전당대회라는 건 이제 과반수 이상을 못 얻었을 때 예비 경선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못 얻었을 때에 이거를 그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바꾸는 건데요. 지금을 추세로 볼 때
나머지 한 18개나 19개 주가 계속 지지율이 트럼프가 앞서 나오기 때문에요. 과반수 이상은 분명히 차지한다, 트럼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좀 그럴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데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좀 리버럴한 매체에서는 트럼프 인정해야 된다. 후보다. 이런 반장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무슨 영화에 카메오로도 출연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말이에요. 예? 이분이 아주 재밌는 삶을 살긴 사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그러면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거의 맞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힐러리가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상 대결 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힐러리의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민주당의 캠페인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네. 이 트럼프의 특기가 네거티브입니다. 예. 네거티브 중에서도 사실 여부 진위 가리지 않고 그저 막 내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는 이런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올 건데 이게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이끌어가기에는 이게 치명적이지 않느냐. 벵가지 사건이 있죠. 이메일 사건이 있죠. 파운데이션 사건이 있죠. 더구나 힐러리가 골드만삭스 가가지고서 스피치 해가지고 모은 돈의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할 때 포지션. 트럼프가 특히 공화당의 아주 우파의 공격적인 사람들이 힐러리의 문제를 내뱉는 거 보면은 종이가 모자른다고 그럴 정도니까 아마 트럼프 힐러리 대결이 본선거에 맞다 할 때는 정말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 사실 무슨 거짓말을 했다, 무슨 실수를 했다, 이런 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시겠지만 트럼프 캠페인 보면 자격 여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 이쁘다 안 이쁘다 잘생겼다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센셔널리즘과 이 파퓰리즘과 그다음에 선동적이고 선정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미국 지식인들이 미국의 지도자들급한테 이 기회에 미국의 현실, 이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미국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런 논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의 행태를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화당 내부의 경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보고 나오는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까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투표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걸 어떻게 잘 올가나이즈 하느냐. 여하튼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은 큰 분란을 겪고 어떻게 보면 쪼개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여기도 미국 대선도 참 이번에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 트럼프가 어떻게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참 그거 자체도 재미있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는 68년도에 당 지도부와 선거에서 이긴 게 틀려가지고 큰 분란이 있었고 72년도에 민주당에서 또 당에서 후보와 또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혈 충돌도 나고 이랬던 게 기사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학기를 맞아서 아이들 통학에 신경 쓰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도로 위의 안전불감증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미법 시행에도 왜 사고는 여전한 건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발음도 잘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허 교수님, 일단 세리미법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잠깐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2013년 3월이죠. 예. 청주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3살짜리 우리 세리미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 내려준 차가 쳐가지고서 아이가 사망한 아주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그때 그 아버님이 막 대통령께 탄원서도 내고 이래가지고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어떤 그 보호조항이 대폭 강화된 법이 세리미법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대폭 강화됐다 그러셨는데 이 대폭 강화돼서 그게 잘 시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좀. 그러니까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우선은요, 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매년 이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2명에서 4명 정도씩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세리미법이 1월 29일부터 발효가 됐으니까 더 강화시켰는데 작년에 통학버스로 사망한 아이가 5명입니다. 오히려 한 명이 늘었네요. 더 늘었습니다. 또 통학버스 사고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보면은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남아가 내려준 차에 앞으로 지나가다 역시 또 그 차가 쳐서 사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역주행하면서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안전띠를 안 한 아이가 튕겨나가고 사망한 또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운전석 뒤에 아이가 기대고 있었는데 문을 들닫아가지고 회전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또 떨어져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차 뒤에 있다가 또 후진해서 친 사고도 있었고요. 조금만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했더라면은 이런 사고 다 예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게 이런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교수님, 대폭 강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자동차 문 열 때 이렇게 이 스톱 이거 내려오는 거, 그죠? 못 지나가 자동차들 그래서 기다리게 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대폭 강화된 예는요. 현재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느 운전자가 어느 시간대에 아이를 몇 명을 태우고 어느 구간을 운행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 9인승 이상 그 통학 차량은 다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죠. 현재 이 지입제 학원 주인이, 유치원 원장님이 차를 사가지고서 운전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영세하다 보니까 차를 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서 아이를 월 수송해주고 얼마씩 주는 거죠. 이게 지입제인데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70-80% 차량이 다 지입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차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였다라는 게 우선은 좀 강화시킨 거고요. 또 자동차의 어떤 안전 규정, 앞뒤 경광등 붙이고 발판 높이 조정하고 아이의 체격에 맞는 어린이 보호장구 하도록 하고, 또 운전자, 시설장, 인솔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또 위반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대폭 강화된 그런 사례인데요. 문제는 사고 위험이 높은 15인승 미만 차량들, 태권도 학원, 속셈 학원 이런 차량들은 2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영세하다는 그런 이유로 아무 대책도 없이 유예를 시켜주다 보니까 또 이런 위험이,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량들 중에서
이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예. 차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입자 차량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빨리 아이들 빨리 수송해주고 예. 또 여기저기 몇 군데 계약을 해가지고서 빨리빨리 날려주고 또 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지금 뭐 밤 늦게까지 이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뭐 돈을 더 버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과로 피로 운전으로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특히 또 뭐 밤에 또 술도 한잔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은 술이 덜 깨죠. 예. 뭐 이런 상태에 또 운전하시다 보면은 그만큼 위험한데 그래서 사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버시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걸 못 하시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지입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법을 강화시켰는데 예. 강화시켜도 지금 아직까지 법 강화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예. 법만 강화시켰지 운전자, 또 인솔교사, 뭐 시설장의 의식과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이 통합법 사고형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뻔합니다. 발생하는 사고형이 대여섯까지로 딱 거의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난다는 생각을 갖고 아하.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이 모든 예. 10만 대 이상 되는 유치원 다 예. 안내가 돼가지고 자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해주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